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호리호리한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일베와 어버이 연합을 위한 국부 바로알기 캠페인 드라마 신바람 리박사. 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아, 좋지?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놀아보실래요? 아, 좋지? 자,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10화 원더풀 리박사의 청춘.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 왜? 아버지와 저의 여자 관계를 다룬 책이 나왔대요. 아이, 뭐야? 그럼 막말 김용민이가 쓴 거겠구만. 그 목사 아들 돼지 말이야. 그 제목이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라던데.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여보, 어찌만 망신이에요.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그거 다 사버리세요, 빨리요. 안 되겠다, 운지야. 우리 다시 소녀시대에게 소원을 말해보자. 왜요? 소원을 말해보면 우리가 독립운동가인 리승만 박사의 일대기를 만나볼 수 있지 않겠어?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후의 모습만 보니까 그분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고. 지금이라도 소원을 빌어보자. 그리고 리승만 박사를 봐야지. 자꾸 할아버지의 과거를 보는 게 불필요하다고 봐. 할아버지, 그 뒤의 삶은 왜 보여주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그걸 봐서 뭐하게? 불필요해. 빨리 리승만 박사의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태어난 해가 그래, 1875년이야. 빨리 그때로 가자고 해. 소녀시대 1975년으로 가줘요. 1975년으로 가줘요. 빨리 말 안 해? 네 윗선이 인민혁명당, 즉 빨갱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 새끼 고춧가루물을 아직 덜 섭취해서 그러는가 본데? 더 마셔봐라. 알았어요. 하자에 들어갈게요. 그래요. 인혁당 맞아요. 오케이! 빨갱이 하나 추가요! 여보세요? 누구야? 민주야? 너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오늘 생일이건 말건 그걸 왜 아빠한테 챙겨달라고 해? 니네 엄마한테나 가서 이야기해. 아빠 바빠. 자, 숙제 계속해볼까? 네 선후배 이름 불어. 그러니까 인혁당 조직원 말이야.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고문기술자? 왜 1875년으로 가지 않고 1975년으로 가는 거야? 할아버지, 말해보세요. 할아버진 고문기술자였어요? 나라고 하는 공무원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런 빨갱이 새끼 잡는 일을 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부끄러워? 그러면 할아버지 곁을 떠나 너 혼자 다시 미래로 돌아가. 누군 이 직업이 즐거워서 한 건 줄 알아? 왜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냐 이건? 할아버지, 어지러워요. 과거로 가나봐요.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이승만 박사는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 신문을 발행했다. 이로 인해서 7년간의 옥살이를 겪은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호소했다. 이승만이 태어난 1875년은 일제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드러낸 해이다. 안으로는 삼난밀란 등 500년 왕조 체제가 혼란을 겪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이 호시탐탐 침략의 마수를 드러내는 격동기였다.
이승만은 이와 같은 한말의 풍운 속에서 3월 26일 황해도에서 아버지 이경선과 어머니 김혜김 씨 사이에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리승만 박사님은 조선 왕조의 척통을 잇는 분이라고. 해설 언니, 정말 그래요? 왕실 종친의 대우는 이경선보다 12대나 앞선 할아버지 때에서 끝난다. 그저 사실상 몰락 양반의 가문이었다. 저는 종북 아유. 손위의 두 형은 이승만이 출생하기 전에 천연두로 사망하여 사실상 5대 독자가 되었다. 어릴 때의 이름은 승용이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용이 품속으로 내려오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고 했다.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 어머니의 삭바느질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라는 기록도 있다. 다녀왔습니다. 승용아, 어떻게 됐니? 승용은 리승만의 어린 시절 이름. 말씀 마세요. 또 떨어졌니? 7전 8기라고 했는데 벌써 8번 떨어졌구나. 그러나 힘을 내라. 같은 마을 김대감댁 아들 팽팽히 놀고 먹던 친구는 합격했다는군요. 나라가 완전히 부패해서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돈이나 권력의 배경이 있는 사람만 합격시키는 꼴이구나. 승용아, 힘내거라. 가문이 너의 총명함을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구나. 어머니, 면모가 없습니다. 사서 3경을 뗀 이승만은 그 무렵인 1891년 부모가 간택한 같은 마을 동갑나기 처녀 음죽 박씨와 혼인했다. 박씨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 저도 머리 모양을 바꿨어요. 서양식인데 어때요? 볼만해요? 거리를 나설 때에는 너구리를 쓰시오. 그건 너무 팁내다. 그러면 저를 거들떠 봐주실 겁니까? 차차 친교합시다. 내래 지금은 학업에 전념하느라. 제가 서방님 이름에 승자를 따서 승선이란 이름으로 바꾼 거 아시죠? 서방님의 안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 애쓰려고 합니다. 부디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저를 품어주십시오. 혹시 저를 사랑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다는... 내가 당신께 부족한 게 뭐가 있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 박씨 부인이 예쁘지 않았나 봐요. 리승만 대통령 말투가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여자로서 박씨 부인은 예쁘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오른쪽 얼굴의 눈과 귀 사이에 5cm 정도의 검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리승만 박사에게 한국인 부인이 있었는지 몰랐다. 놀랍구나. 프란체스카 여사만 알고 있었는데. 해설 언니, 아이도 있었나요? 박씨 부인은 1894년 첫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 아이는 곧 사망하고 1898년 둘째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봉수라지였다. 박씨 부인은 리승만의 옥바라지를 책임지고 오랜 별거에도 불구하고 삭바느질로 가정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얼마 뒤 기독교인이 된 리승만과는 달리 독실한 불교 신자인 박씨 부인이 절에 재산을 시주한 것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결국 이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뭐라고? 과거 제도가 없어졌다고? 가보년 개혁 때문에 과거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야. 10수번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바늘구멍만한 기회라도 보장된다면 어떻게든 뚫고 가려고 했구만. 그 기회마저 사라지다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신학문을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신학문? 서양 학문 말이지.
이승만은 과거를 통한 등용의 길이 차단되면서 20살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했다. 배제학당은 매년 조선 정부가 추천하는 학생 200명을 받아들여 가르치게 됐다. 이승만은 여기에 입학해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역사, 지리, 산수, 성경 등 교양 과목을 이수했다. 성말님, 아침 예배에 하루도 결석한 날이 없어요. Thank you very 감사. Thank you. I have new life from God. 이승만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과거 시험을 공부하면서는 유교의 경전을 섭렵한 유학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가 기독교를 신앙하기까지 극심한 심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이승만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19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 즉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디. 위대한 부처님의 진리와 공자님의 지혜로 무장된 학識있는 선비라면 저런 말을 절대 믿게 되지 않을 기야.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는 변했다. 그 학교에 입학할 당시 나의 큰 욕심은 거기서 영어 한 가지만을 잘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의 개념이었다.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지배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정치적 원칙을 채택한다면 나라에 핍박받는 동포들에게 커다란 축복일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내가 당신보다 11살이 많을 거요. 서재풀 선생님, 이승만입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해볼 테요? 저 같은 학생에 불과한 자가 선생님 사업에 무슨 도움을 끼칠 수 있을지. 당신처럼 신학문을 경험한 학생을 찾기가 쉽지가 않소이다. 한 사람의 동지가 아쉬운 상황이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제가 미력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쾌히 동참하겠습니다. 영광보다는 고난의 길일 거요. 괜찮으시겠소? 선생님, 그 길이라면 제가 적임자입니다. 저는 숱한 차별과 패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동지, 고맙소이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쓴 독부 이승만 평전입니다. 지금까지 해설과 출연 보이스비 앰비셔스, 극본 김용민, 연출 김희주, 제작 국민TV 라디오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있으나 구성을 위해 일부는 각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베와 어버이 연합을 위한 국부 바로알기 캠페인 드라마 신바람 리박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